강사님 왜 부자예요?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. 아니 근데 돈 진짜 잘 벌잖아요. 아니 진짜 부자면 일 안 하고 놀겠죠.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여요? 저리 가요 저리 가. 강사님 진짜 부자 아니에요? 진짜 뭐라 말해줘야 돼 진짜. 강사님 그럼 가난해요? 아니 가난하진 않죠. 오늘 왜 이래 정말? 아니 요새 강사님 유튜브 댓글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가난한 거예요? 아니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. 피디님도 얼굴 공개해요. 욕 좀 먹어봐 정말. 네. 가난하다 부자 뭐 이런 걸 떠나서 돈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든 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느꼈을 때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돈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요. 오, 궁금하다.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었다는 말을 잘 믿지 못해요. 저 사람이 돈 벌었다고? 근데 그걸 알려준다고? 그럼 뭐 개나 소나 다 돈 벌게?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믿음은 뭐 가질 수는 있죠. 돈 버는 방법 알려준다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자유예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말을 하면은 돈 버는 방법을 뭐 누가 떠들든 말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보고 살면 되잖아요.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? 약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?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진짜 속마음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유튜브에 보면 돈하고 관련된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. 뭐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죠. 진짜 약간 도 같은 사람 아니면 누구나 눈이 가게 마련이거든요. 그거 자체가 뭐예요? 진짜 자기 속마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실제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. 돈을 정확히 어떻게 벌 수 있는지를 알고 하면 되는데 딱 거기까지가 끝인 거죠.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. 자, 돈을 벌고 싶어요?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요. 그 다음에는 돈을 버는 방법을 실행합니다. 뭐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? 돈을 벌겠죠? 맞아요. 근데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을 버는 방법대로 했는데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하거든요. 뭐 학원 다닌다고 다 수능 만점 받는 건 아니잖아요. 똑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누구는 만점을 받고 누구는 9등급을 받는다는 거죠. 근데 정말 행운인 건 뭔지 아세요? 갑자기 뭔데요? 정말 다행히도 우리 인생은 수능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9등급을 받아도 다시 시도하면 언젠가는 만점은 아니더라도 뭐 1등급이나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한 번 실패를 하고 나면 다시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패배주의에 젖어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뭐 역시 돈 번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. 다 사기였어. 이렇게 돌변해 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돌변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돈은 벌고 싶은데 이 방법을 찾다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이야 못 벌 수 있죠.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다 뭐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. 근데 돈을 버는 방법들은 다 사기야 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.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. 저도 돈을 못 벌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돈을 못 벌어도 버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찾아다니고 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잖아요.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인생에서 돈 때문에 막 뭔가 힘들어진다, 뭔가 걱정된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. 단지 이제는 그냥 내가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. 이해했어요. 또 다른 건요? 두 번째로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유는요, 무리하게 사업을 시도하는 거예요. PD님도 주변 보면 있을걸요? 회사 퇴사하고 뭐 카페나 하나 차릴까? 요즘에 뭐 쿠팡 그로스 뜬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분들 많죠.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면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사업이었던 거 아니에요?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. 더 벌고 싶은 욕망은 좋습니다.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. 돈 벌고 싶다. 근데 이게 바로 사업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. 준비도 해야 되죠.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결과는요 98%는 망해요. 이걸 제가 좀 예쁜 표현을 쓰고 싶어도 현실이 그래요.
사업은요,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승부를 봐야 하거든요. 될까? 뭐 이런 게 아니라 된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브랜드 위탁 시작할 때도 영상을 한 300개 이상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. 브랜드사의 리스트를 쫙 나열하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실제로 다 뒤져가면서 데이터를 쌓았어요.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, 그냥 하면 된다. 뭐 유튜브에서 봤다. 다들 잘 된다더라.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,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건가요? 저 얼마 전에 절약이 최고의 준비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엄청 절약하고 있어요. 오, 잘하고 계시네요. 그래서 좀 돈 걱정이 좀 해결되셨어요?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. 허리띠 졸라매도 뭔가 겨우?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한때 절약 장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결과는 딱 하나였어요. 나는 절약만 하면 영원히 이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. 절약은 낭비를 막는 기술이지 이게 돈 걱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하겠구나. 절약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뿐이에요. 근데 우리는 추가 파이프라인이 없어요. 돈이 들어오는 길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절약한다고 사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. 돈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려면 소비를 아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통로를 하나씩 늘려가야 돼요. 1개에서 2개, 2개에서 3개. 여기서 모든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. 절약은 누적이 되지 않고요. 내 수입은 누적이 됩니다. 그러면 부업을 해야겠네요. 맞아요. 저는 원래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확실하게 말해요. 부업을 안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막말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예요. 월급 300-400 벌어도요, 아무리 절약해도 집값, 교육비, 생활비 이런 거 앞에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애 없이 혼자 살 거면 이런 돈이 모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업이 없으면 진짜 안 되겠구나,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부업이 튼튼한 파이프라인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. 부업은 그러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거네요. 솔직히 내가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오면 사실 부업 안 해도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진짜로 대비하셔야 됩니다.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. 피디님도 얼른 준비하세요. 저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이거 졸업하려고요. 경업금지.